순환은 심장과 혈관, 순환계,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일단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이다. 근육이 있어.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게 됩니다. 이 수축과 이완은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수축! 짜내는 거야.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지. 그럼 그 다른 기관은 이완해서 좀 커져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수축. 그럼 또 다른 기관으로 가고 이렇게 그지? 심장이 여러 곳을 거쳐가지고 혈액순환 하게 되겠지. 자, 이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우리는 심장박동이라고 하며, 심장은 심장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서 혈액이 온몸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지. 심장박동의 원리는 심방과 심실, 이거는 사실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읽고 갈게요. 심장과 심실이 이완을 하면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들어오고, 이완한다는 건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거라서 좀 커지거든. 그럼 그 안에 들어오겠지? 그럼 심방의 수축을 뿌직하면은 그 밑에로 심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심실로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거기 들어온 문이 닫히면서 심실이 뿌직 수축을 하면은 그게 동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우리가 뿌직하고 이렇게 짤 때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또 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뿌직 수축을 하면 양쪽으로 피가 팍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왔던 문이 닫히고 나가려고 하는 문만 열린 상태에서 뿌직하고 힘을 줘야지 그 방향으로 피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에가 방이고 아래가 실이야. 그래서 방실, 알았지? 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제 들어와서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처럼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여기 있어야 우심실이 뿌직하고 힘을 줄 때 잘 나갈 수 있도록, 여기가 닫히고 여기만 열려야지 이쪽 길로 나가겠지. 근데 열린 상태로 두 군데가 다 열린 상태로 얘가 뿌직해버리면 양쪽으로 피가 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판막이라는 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심방은 그 혈액이 심장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간다. 피가 들어가는 길, 그러면은 심방. 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정맥이야. 정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그 혈관을 우린 다 정맥이라고 불러. 대정맥,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그 다음에 폐정맥, 폐에 갔다가 돌아오는, 알았지? 그러면 심방. 자,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피가 흐르는 곳은 동맥, 나가는 피가 흐르는 곳 동맥이야. 동맥, 폐로 나가는 피가 흐르는 동맥, 그 다음에 온몸으로 나가는 동맥, 대동맥,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심실입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갈 때 이 온몸이랑 폐까지 보내야 되다 보니까 심방보다 벽이 두껍고 탄탄한 강한 근육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좌심실은 온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졌다. 두껍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강한 근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강하게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내기에 알맞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문 역할을 하는 거라서 한쪽 문, 나가는 문이 열리면은 들어오는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수축을 하더라도 혈관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판막은 심장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있을 거야. 이따가 정맥에도 있을 거거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기관을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일단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의 우리 하루 동안의 스토리를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선생님은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대정맥은 온몸을 돌고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영양소를 주고 그 다음에 걔네한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은 상태로 굉장히 지친 몸을 이끈 혈관에 있는 혈액들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야. 그게 대정맥이야. 들어왔어. 너희도 밖에 나가서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막 놀고 오면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야? 방이지. 너희 방 들어가지. 그런 것처럼 이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심방. 방으로 들어왔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우리가 이게 밖에 나가서 놀다 니네 방으로 들어오면 가방 내려놓고 뭐 하지? 화장실 가서 씻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심방에서 일단은 화장실, 폐로 바로 갈 수 없고 우심실로 일단 내려와. 그래서 내가 방실 얘기했지, 방실 내려왔어. 그럼 이제 여기가 닫히면서 이 우심실은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 폐 동맥이랑 연결이 돼 있어. 지금 무슨 길이냐면 화장실 가서 씻어야지, 즉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야지 해가지고 나가는 길, 이게 이제 폐동맥이야. 다시 대정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간다. 이제 씻어야지. 그래서 오심실을 들어갔다가 뿌직 해가지고 폐동맥으로 갑니다. 폐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라 그랬지. 심장에서 나가면. 그래서 동맥을 가서 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폐가 있는 거지. 그래서 폐로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폐한테 주고 산소랑 산소를 일단 충전을 해서 와야지. 충전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폐에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폐정맥. 내가 심장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정맥이라 그랬지. 그래서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요.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 상쾌해. 그리고 나서 다시 좌심실로 내려가면 친구가 만나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외식하기로 했어. 아니면 학원 가야 돼. 그러면 이 좌심실에서 나가는 거야. 여기 지금 입체로 돼 있어서 저 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대동맥으로 뿌직뿌직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은 이 온몸으로 우리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벽이 두꺼운 곳이야. 심실 자체가 벽이 두껍지만 심방보다 두껍지만 그 중에서도 좌심실이 가장 두껍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의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된다. 두 개의 순환이 있지. 집 밖을 나가서 어떤 스케줄을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즉 그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을 거쳐서 대정맥,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심방, 이렇게 들어오는 밖으로 나가는 순환. 두 번째는 방에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피곤해 하면서 화장실을 가서 씻는 순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심장에서 우심방, 우심실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폐로 나간다. 폐동맥 나가니까 동맥. 그리고 거기서 산소를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게 폐정맥. 그게 이제 좌심방 이런 상태였던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 혈액의 흐름, 우심방은 대정맥, 좌심방은 폐정맥, 우심실은 폐동맥, 좌심실은 대동맥에 연결되어 있는 짝꿍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우심방, 좌심방 이런 애들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받아들이는 애들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맥이랑 연결돼 있어. 특히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온 대정맥, 그 다음에 그 좌심방은 그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는 폐정맥. 화장실을 내가 이제 폐를 화장실에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우심실은 화장실에 씻으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폐동맥 나간다. 동맥. 그 다음에 좌심실은 온몸으로 나가는 거다. 대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읽으면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고 수축하여 혈액을 우심실로 보낸다. 우심실은 수축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폐로 보낸다. 우심실이 수축할 때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판막, 아까 이제 피가 들어온 길이지. 거기는 닫아놔야지 역류를 안 하겠지. 우심방과 폐동맥 사이에 문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폐동맥에서 폐를 갔다가 폐정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좌심방이고 깨끗해진 상태로 들어온 거지.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여서 수축해서 혈액을 좌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좌심실은 수축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이 가장 두껍다. 온몸으로 보내야 되니까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좌심방과 좌심실, 아까
아까 좌심방으로부터 피를 받았잖아. 거기 열린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판막에 의해서 닫히고 좌심실이 대동맥하고 그 판막은 열리게 되는 거죠. 심장에서 혈액은 한 방향 쪽으로만 흐르게 돼요. 그렇게 하도록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지.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심실에서 심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닫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들을 보면은 어쨌든 가는 길목에 문이 있을 거고 그 문이 두 개가 양쪽에 같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너네가 지금 이 순환을 봐서 알겠지만 심실과 심실 사이에서는 어떤 혈액이 주고받는 거 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시험 볼 때 보기에 심방과 심방 사이, 심실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다 하면 될까? 안 되지.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알겠죠? 실실끼리는 안 돼요. 실실끼리는 판막이 없다. 아예 그냥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때 이제 수업 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부산까지는 골목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고속도로를 타겠지. 근처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샛길도 가고 그 다음에 오솔길도 가고 골목길도 가고 처음 가보는 길도 가고 그치 여러 개의 골목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놀고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모세혈관.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부분을 정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잖아. 심장에 콱 힘을 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동맥이 혈관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동맥이 약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뿌직 힘을 줄 때 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혈관벽이 두꺼워야 되고 딱딱하면 안 돼. 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두껍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동맥은 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높은 압력, 즉 그 혈압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자,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막 부산을 갔어.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석구석 만약에 친척이 있거나 하면 친척도 만나고 쇼핑몰도 가고 골목길도 가고 바다 구경도 한단 말이야.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야.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혈관이 있는 거지. 그런데 걔네한테 우리가 이 모세혈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조직세포들한테 산소와 그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이 길이 나 있는 건데 얘네한테 그 물질 교환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건데 혈관벽이 두꺼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혈관벽이 굉장히 얇겠지. 모세혈관을 지난 혈액이랑 주변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 이거 가져. 내가 이거 가지고 갈게 하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빠를 수가 있냐고. 빠를 수가 있어? 빠르기가 어렵겠지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이 중에 속도가 가장 느리다.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조직세포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이제 혈액으로 주는 거지.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받아서 와야 되는 거. 걔네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해결을 못하니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아파트 단지나 너는 이제 사는 곳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가 있으면 그 밖에다가 내놓게 되면 그걸 이제 수거를 해 가시잖아. 이제 그런 구조인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그게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가득 싣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활기차지만 돌아올 때 어때? 굉장히 재밌었어도 어쨌든 지치잖아. 그러니까 정맥이 되면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인데 일단은 벽이 동맥처럼 두꺼울 필요는 없는 거야. 동맥은 심장이 너무 막 펌프질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두꺼웠지만 얘는 사실 일렬로 쭉 보게 되면 심장에 어떻게 보면 좌심실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혈압이 제일 낮아. 그래서 군데군데 판막이 있어서
판막이 있어서 혈압이 매우 낮아서 이제 거꾸로 흐르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험 때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지 않잖아. 두께도 사실은 두껍다 얇다가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시험 때. 그래서 우리가 동맥과 정맥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정맥에는 이렇게 판막 모양이 나와 있어요. 판막 모양이 나와 있어. 그림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판막이 있는 걸 정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물로 돼 있으면 당연히 모세혈관이고 나머지가 이제 동맥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이쪽에서 혈액이 흘러서 이제 가게 되겠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실제로 막 엄청 파란색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대비돼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요 사이에서 그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조직세포들이 야 나도 산소 줘, 그러면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야 이거 산소 가져가, 감사합니다, 이거 이산화탄소 노폐물 드릴게요 하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세포벽이 어떻다? 얇다. 속도가 느리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자, 혈관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혈관벽의 두께는 심실에, 좌심실에, 특히 이제 우리가 온몸 순환을 기준으로 본다면 좌심실의 그 강력한 펌프질을 이겨내야 되니까 동맥이 가장 두껍고 벽이, 그 다음에 탄력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돌아오는 길이라서 뭐 어쨌든 이것보단 좀 얇지만 여전히 두껍고, 그렇지만 모세혈관이 가장 어떻다? 혈관벽이 가장 얇다. 뭐 때문에? 물질 교환해야 되니까. 물질 교환을 하는데 내가 뭘 전달해 주러 갔는데 비밀번호 막 100개 풀어 이제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 얇아가지고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치만 어쨌든 우리가 물질 교환을 하다 보면, 너네 친구랑 만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모세혈관이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혈관벽 두께랑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순서가 똑같아. 그리고 그 중에 모세혈관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뭐다? 물질 교환 때문에 세포벽이 얇고 흐르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혈압은 무조건 심장에서 먼 순인데, 선생님 심장에도 정맥 연결돼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이 정맥은 이 심장에서 만나긴 해. 그렇지만 동맥에서 이제 심장이 나가잖아. 그러면 심실에서부터 한 줄로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동맥 다음이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다음에 정맥이란 말이야. 정맥이 가장 멀리 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 3,000명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봐.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얘를 빡 밀어.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지. 그게 이제 동맥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두꺼운 근육을 가져야 돼. 빡 힘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 받아 안 받아? 받겠지. 술렁술렁술렁 막 이렇게 돼. 근데 한 3,000번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00번째 가면 그 3,000번째 있는 사람이 뒤에서 술렁술렁 하는데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맥은 혈압이 가장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